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집에서 밥 먹고 나면 뭘 하시나요? 저는 일단 눕는 걸 좋아하는데 누워도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있던 내용물이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식도로 올라와 문제를 일으키는 병인데 걸리면 속도 엄청 쓰린데다 재발도 잦은 불편한 병이죠. 목도 쉬고 기침도 나고 제일 심한 건 자결감 때문에 자지를 못했어요, 잠을.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게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 밥 먹고 3시간은 눕지 말라고 하는 건데 침대가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대 눕는 건 괜찮지 않을까? 역류하는 게 문제니까 식도가 위보다 높은 곳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아 직접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대표적인 이유가 좀 있을지. 식도염의 원인은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 수시로 느슨해져서 생기는 병인데 그 느슨해진 원인을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전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뭐 담배, 커피, 신과일, 뭐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이런 것들이 원인보다는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인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가 있는 것들이 좀 더 나쁘게 만들거든요. 술 같은 경우는 와인이 조금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밥 먹고 눕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좀 알려져 있는 역류성 식도염 걸리는 이유인데 왜 그런 건지를 좀. 식도염의 기전을 아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위장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 붙어 있거든요. 식도가 세워져 있잖아요. 밤에 먹는 음식들이 자극적인 것들, 첨가물도 많고 짠 음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위장을 포함해서 장기들에 좋지는 않으세요. 요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반드시 눕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물을 넣어놓고 이렇게 따르는 거하고 똑같은 셈이 돼버리는 거죠. 예, 보통 이렇게 많이 누우시잖아요. 그죠? 가슴은 거의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위하고 식도가 같은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쏟아지는 쏟아지는 거죠. 벽에 기대서 몸을 살짝 세운 상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식도가 위보다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누웠더니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울기를 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연구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데 동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집에 각도기를 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진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밥 먹고 누워있는 자세를 한번 그냥 찍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잘 건 아닌데 눕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기대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직각삼각형의 넓은 쪽을 아래쪽으로 뒀을 때 30도, 60도, 90도잖아, 그죠? 그거 정도보다 더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목만 꺾였지 식도가 기울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목을 꺾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식도에 기울기를 주는 식으로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슴 쪽 식도가 중요한 거라고. 네, 맞습니다. 베개를 높이면 그냥 머리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높이는 것보다 상체를 조금 들어 올리는 느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네, 올라오는 정도로 하면은 뭐 고개를 이렇게 하라 소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시면 네. 이렇게 정도 되면은 안 불편하시면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왼쪽으로 누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일리는 있습니다. 증거는 좀 낮지만 권고는 좀 해주는 위 모양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왼쪽으로 눕는다 그러면 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음식물이 있을 때 아래쪽이 이렇게 보이겠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누우면은 거의 주전자 모양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약수터에 물 받는 것처럼 위산이 올라오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먹고 바로 누웠을 때 바로 그냥 왼쪽으로 누워 자면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왼쪽으로 눕는 게 좋다. 흔히 역류성 식도염 걸렸을 때 양배추나 양배추 즉 카베진 이런 걸 좀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1950년대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의사가 위궤양이 그 당시에는 미국에도 많았나 봐요. 두 군의 환자를 나누어서 치료를 했어요. 첫 번째는 1950년대의 표준 치료. 벌써 70년 전이니까 뭐 약은 크게 좋진 않았겠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위에 좋다고 알려진 신선한 양배추즙 두 군을 각각 줬더니 놀랍게도 양배추즙을 드신 분들이 훨씬 더 1950년대 표준 치료보다 훨씬 더 빨리 궤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배추 안에 있는 MMSC라고 하는 그런 성분 때문에 위 점막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점막 재생하는 데 도움 준단 말은 그만큼 궤양이 생긴 위벽을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단 말이거든요. 위를 좀 도움 주는 게 양배추 즙이니까 식도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인 거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양배추의 성분은 위 점막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식도염은 특별하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걱정된다면 피해야 하는 음식도 물어봤는데 술, 담배, 커피, 기름진 음식, 밀가루, 탄산음료. 맛있는 것들.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 네, 네, 그런 게 나쁘게 만들지만 결국 식도염의 치료의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식도염과 위염을 진단받았을 때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는 위염이고 식도염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증상이 있을 때 그때 치료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일단 먼저 기본으로 깔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으면 먹고 불편하시면 되고요. 먹고 불편한 게 더 심하시면 참고 덜 불편하게 지내시면 되는. 그래서 본인이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쪽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십니다. 수시로 내가 좀 자신이 있을 때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특정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안 좋다. 나는 왜 이러나, 왜 이런 삶을 사나가 아니라 먹을 때가 아니구나. 조금 더 있다가 또 시도를 해봐야지 하고 기분 좋게 넘어가시면 돼요. 팥, 콜라, 콩 먹으면 저도 식도염 있거든요. 콜라도 그렇고 팥빙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콩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꼭 먹어요. 그것 때문에 그 먹는 즐거움을 버리기 싫어서 먹습니다. 저는. 돈 버는 이유가 먹으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정확한 자극적인 매체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가는,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그러면은 병원도 많이 가고 약값도 많이 들고 불필요한 시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식도염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식도염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검사는 내가 아무리 잘 조절된다 하더라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꼭 해서 위나 식도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